하겠습니다. 3차시 수업은 이 배색에 대한 얘기를 한번 더 조사를 하고요. 이미지 배색하는 것들을 한번 실습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배색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1차 시, 2차 시에 대해서 조화론과 함께 어떻게 이것들을 색칠을 하면 배색을 하면 어떻게 하면 좋은지 그런 것들을 좀 조사를 했고요. 또 2차 시에서는 여러분들 그 전통색에 대한 것까지 지금 그 음양 오행에 대한 이런 전통색에 대한 얘기까지 다뤘다면 이 3차 시 수업에서는 이 배색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좀 종합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서 한번 그 여러분들이 이 이미지 배색에 대한 것들을 한번 표현을 해본다 그래야 되나요? 그런 것들 한번 가져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거는 저희가 얘기했을 겁니다. 제가 그 색채 그 색 지각에서도 얘기했고 몇 차례 얘기를 했죠. 이 색상한 여러분들의 그 색상한들은 이렇게 빨강, 주황, 노랑, 연두, 초록, 청록, 파랑, 남색, 보라, 자주 이 10가지를 우리는 색상환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 10가지 색상환이 뭉쳐서 이게 밝은 것도 있고 선명한 것도 있고 어두운 것도 있고 뭐 그렇게 해서 이 색상한들이 이렇게 또 이렇게 여러 개들이 나눠집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는 한번 나열을 해본 겁니다. 빨간 계통 있는 것들, 색상 안에 관계된 것들을 나열을 해서 이런 소품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찾아보는 이런 것들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KS 표준 한국 산업 규격의 기본 색상한입니다. 이게 10개가 색상한이고 그 기본색은 유채색이요. 유채색은 색이 있는 거죠. 이 기본색은 이 색상한 10개에다가 분홍, 갈색 이게 12가지 색이죠. 거기다가 무채색, 하양, 회색, 검정. 그래서 보통은 우리 그 한국 표준 기본 색상 15색은 그래서 15가지 색은 그렇게 나옵니다. 이거는 색상에서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색상의 배색들을 뭐 이렇게 뭐 할 수도 있다 하는 그 휴의 색상에 대한 얘기들을 한번 이렇게 배색들을 한 것들을 이렇게 나열을 해봤습니다. 이 배색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이제 배색이 뭐냐 그 얘기를 아마 그 지난 그 지지난주부터였나요? 이 배색에 대한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 배색은 뭐라 그랬어요? 2가지 이상의 색을 이렇게 나열해서 조화롭게 하는 그것을 우리는 이제 배색 조화라고 하죠. 그래서 이 배색 조화는 실제의 그런 색과 우리의 그런 주관적인 음, 왜냐하면 주관적인 색들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주관적인 인식이 어떻게 다른지를 설명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색들을 가까이 배치하면 색은 또 서로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서로 보완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다른 색을 돋보이게 하거나 또 조화되지 않는 두 색이 모두 잘못되면 칙칙해 버리기도 하죠. 그래서 이 색은 배색을 할 때는 이 옆에 있는 색도 같이 고려해서 이 배색을 해야지 이 색상만 예쁘다고 그래서 이렇게 다 배색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색상 안에 이런 색에 맞추어서 그 배색하면 조화로운 작품이나 디자인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색채 이론에 기초한 이런 조화로운 색 조합들을 하면 굉장히 그 아름다운 배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하자면 배색이란 2가지 이상의 색이 서로 어울려서 한 가지 색으로 얻을 수 없는 효과를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는 배색이라고 하죠. 이 배색에는 색의 삼석성인 색상과 명도와 채도가 기본이 돼서 만들어집니다. 배색의 기초는 이렇게 색상 대비가 있고 명도 대비가 있고 채도 대비가 있습니다. 또 면적에 의한 배색의 효과가 있는데요. 이렇게 고채도 색들이 아주 선명한 색들 있죠. 그런 그 강한
이런 색과 또 이 채도가 아주 약한 이런 색들이 서로 같이 있을 때는 저채도의 면적을 넓게 하고 고채도의 색은 좁게 합니다. 그래야지 균형이 맞고 순수한 느낌의 색이 되기 때문에요. 왜냐하면 예를 들자면 이 고채도의 강한 색이 이제 빨강색이에요. 진한 빨강과 이 저채도의 약한 색을 뭐라고 할까요? 약간 이 연분홍이라고 할까요? 예를 들어서 아니면 연한 파랑이라고 할게요. 그런 색을 놨을 때 빨강색이 그 진한 빨강이 아주 큰 면적하고 연한 하늘이 조금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연한 그 하늘색에 많은 면적이 있고 빨강색을 포인트로 좁게 해주면 그게 균형이 맞고 면적에 의해서 배색의 효과가 훨씬 산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침울한 배색, 이 한색이요. 차가운 색들을 넓게 하고 난색계를 아주 조금 하면 굉장히 그 침울하고 어두운 그 칙칙한 그런 배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되도록이면 이런 벽이라든가 아니면 실내 공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색을 배색을 할 때는 난색에 아주 엷은 색으로 넓게 해야지 침울한 배색이 되지 않죠. 또 자극적인 배색이요. 이런 그 빨강, 주황 그런 색들을 아주 넓게 하고 한 색을 아주 조그맣게 하면 굉장히 자극적인 그 배색이 돼버립니다. 너무 이렇게 눈도 피곤해 보일 수도 있고요. 피로감이 많이 나겠죠. 이런 색들이 자극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이 또 조심이 돼야겠죠. 또 이 되도록이면 이 고명도의 색을 좁게, 저명도의 색을 넓게 하면 명시도가 또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 명시도를 높게 하려면 이 고명도를 좁게 하고 저명도의 색을 넓게 해서 명시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면적에 의한 이 배색의 효과들은 면적을 얼마만큼 주느냐에 따라서 이 색들이 많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 케이스 표준색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이 그 140색이죠. 색상은 아까 제가 이 색상을 아까 동그랗게 얘기해 줬죠. 빨강, 주황, 노랑. 이것을 펼치면 이런 색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색이 지금 이렇게 한 줄씩 한 줄씩 이 색상 아니에요. 빨강이 이런 식으로 다 바뀝니다. 이렇게 빨간색이 다양하게 있고요. 주황색도 이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란색도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고요. 연두도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고요. 초록도 이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청록도 이렇게 있고요. 파랑도 이렇게 있고 남색도 그렇고 보라도 그렇고 자주도 이렇게 다양한 이런 색들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색, 아까 빨강, 주황, 노랑 이 색상안이 이렇게 동그랗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명도체들을 합친 게 이제 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좀 비비드 톤, 밝은 톤, 연한 톤, 화이트니시 톤, 밝은 회색 톤, 그레이 톤, 뭐 어두운 톤, 검정 톤, 뭐 흐린 톤, 탁한 톤, 진한 톤, 어두운 톤, 뭐 이렇게 이렇게 톤을 나누기도 합니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빨강, 주황, 노랑, 연두, 초록, 청록, 파랑, 남색, 청록, 파랑, 남색, 보라, 자주, 빨강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그래서 요 색상안이 10개가 이렇게도 되어 있고 지금 이렇게 밝은 톤으로도 되어 있고요. 이게 빨강이에요. 빨강이 여기도 빨강 있고 여기도 빨강이고 여기도 빨강입니다. 여기도 빨강이고 그래서 이렇게 톤에 따라 빨강이 굉장히 다양하게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그 선명한 빨강, 밝은 빨강, 연한 빨강, 흰 빨강, 밝은 회색의 빨강, 이거는 그 흐린 빨강, 그 다음에 이거는 회색 빨강, 이거는 탁한 빨강, 진한 빨강, 어두운 빨강, 그 다음에 검은 빨강, 이렇게 들어가죠. 그래서 지금 빨강에도 이렇게 수많은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빨강에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톤으로 얘기들을 할 수 있고요. 이 빨강에서 많은 것들을 활용을 하면 굉장히 다양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색조를 공부를 하면 좋은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활용도가 높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톤을 보여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톤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색상 명도 채도에서 지금 색상 제가 빨강이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요거는 선명한 주황. 이 얘기는 선명하다는 거는 이 명도 채도가 합쳐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명도 채도가 합쳐진 것을 우리는 색조, 톤 다 같은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비비드 톤의 색들은 이렇게 있고요. 라이트 톤의 색들은 이렇게 있고 페일 톤의 색들은 이렇게 되어 있고 소프트 톤의 색들은 이렇게 빨강이 이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덜 톤의 색들, 딥 톤의 색들, 다크 톤, 블랙니시, 다크 그레이시, 글라이시, 라이트 글라이시, 화이트니시 이렇게 그 톤들이 이렇게 펼쳤을 때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빨강색은 굉장히 활동적이고 자극적이고 강렬할 때는 이 비비드 톤으로 사용을 하면 좋겠죠. 그 다음에 부드럽고 귀엽고 할 때는 이런 라이트 톤의 색들을 하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귀엽고 온화하고 로맨틱하다 그러면 이런 페일 톤의 배색을 하면 좋겠죠. 그리고 부드럽고 차분하다 그럴 때는 이 소프트 톤으로 하면 좋겠죠. 그 다음에 부드럽고 고상하고 중후한 느낌이다. 그러면 이런 덜 톤으로 배색을 하면 좋죠. 그 다음에 깊고 견고하고 클래식한 그런 거는 이런 그 딥톤으로 배색을 하면 좋겠죠. 그리고 남성적이고 딱딱한 느끼고 무겁다 모던하다 그럼 다크톤으로 하시면 되고요. 또 신비함, 중후함, 엄숙한 이런 것들은 블랙니시 톤으로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탁하고 무겁고 침착하다 그럼 다크 그레이시 톤으로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세련되고 칙칙하다 그럴 때는 그라이시 톤으로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수수하다 온화하다 할 때는 라이트 글라이시. 그 다음에 연약하다 깨끗하다 맑다 그럴 경우에는 이런 그 화이트니시 톤. 그래서 이렇게 톤의 배색들을 알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색상 범위를 굉장히 좋게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이 5세에서 7세 아동들의 그런 그 장난감을 디자인을 계획하시오. 그럼 여러분들은 여기서 어떤 것들을 하겠어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5세에서 7세 아동들의 장난감을 한번 계획을 해보세요. 그럴 때는 아이들이 5세에서 7세 아이들은 굉장히 활동적이고 뭐예요? 활동적이고 애들이 굉장히 그 뛰어놀고 막 그렇잖아요. 그리고 에너지가 넘치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렇게 라이트나 비비드 톤으로 아이들은 5세에서 7세 아이들은 활동적이고 이렇게 좀 귀엽고 이렇게 아이들이 부드러운 아이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런 라이트나 비비드 톤의 배색을 하면 좋다. 정답이 나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그 색조나 톤에 이런 것들을 알게 되면 상품을 개발을 하거나 아니면 색채에 대해서 계획을 세울 때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이거는 모든 그 색채를 사용할 때 이렇게 적용을 하시면 굉장히 활용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펼쳤을 때 요겁니다. 지금 다시 한번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 톤들이 아까 제가 비비드 톤, 라이트 톤, 페이 톤, 화이트니시 톤 이것들이 이 하나에 펼쳤을 때 이렇게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거는 액센트 배색입니다. 강조 배색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보통은 포인트 배색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이미지에서 이런 이미지에서 10% 미만으로 보이는 강렬한 색 이게 포인트 색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이라고 하죠. 여기서도 전체적으로 보여주는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입니다. 예, 이렇게 해서 여기서도 포인트는
주조색은 이런 그 모던한 이 그레이시한 이런 색들이 되겠고요. 포인트 색은 여기선 그린색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배색들을 할 때는 이렇게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입니다. 그리고 팔레트, 컬러 팔레트를 할 때는 이렇게 세 가지만 해줘도 돼요. 회색, 보라, 하얀 계통. 여기서도 약간 주황빛, 오렌지빛 나는 거, 주황빛 나는 거, 블루 계통. 이게 색채 팔레트도 될 수 있습니다. 이게 포인트 배색입니다. 강조 배색이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그라데이션 배색입니다. 점점 뭐 진해진다든가 점점 밝아졌다가 어두워졌다가 하는 이런 그라데이션 배색. 이게 이미지 배색이고요. 이게 팔레트입니다. 이게 컬러 팔레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실습을 하나 시킬 건데요. 이미지들을 하나 찾아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잡지나 색종이나 잡지 있잖아요. 여성 잡지 같은 거 있잖아요. 여성 조항이나 여러분들이 그 구하기 힘들면 분리수거하는 데 가면 잡지책들 많이 있습니다. 거기서 책들만 잘라서 이렇게 붙이는 것들도 재미있으니까 아니면 뭐 인쇄 컬러라고 해서 뭐 포토샵이나 일러스트 같은 데서 색을 이렇게 만들어서 색을 출력을 해서 붙여도 되고요. 뭐 아니면 나는 진한 뭐 색연필이나 뭐 그런 색으로 뭐 하셔도 되고요. 예,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이미지들을 이거는 연속적인 그라데이션 배색이라고 해서 이렇게 연속적으로 보여주는 배색들을 이야기합니다. 이건 이런 무채색의 배색도 있고요. 이거는 뭐냐면 톤 온톤 배색이라고 해요. 이거는 뭐냐면 이렇게 색 차이가 많이 나는 거. 이거를 우리는 톤 온톤 배색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톤 여기 있는 색 빨강과 이 빨강과 이 빨강 여기 있는 빨강을 하면 지금 요 색이에요. 똑같은 빨강인데 이렇게 톤 차이를 많이 주면 이것을 우리는 톤 온톤 배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톤 온톤 배색들이 이렇게 있죠. 같은 블루인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죠. 이게 톤 온톤 배색이에요. 똑같은 블루인데 밝은 거, 아주 선명한 거, 진한 거 블루. 이것을 우리는 톤 온톤 배색이라고 합니다. 여기서도 톤 온톤 배색 이렇게. 여기서도 차이가 많이 나죠. 엷은 거, 아주 진한 거. 이것을 우리는 톤 온톤 배색이라고 합니다. 톤 인톤 배색은 비슷비슷한 거예요. 색상도 비슷비슷하고 톤도 비슷해요. 그래서 우리를 이것을 유사한 색상 범위 내에서 이렇게 명도 차이를 작게 든 비슷비슷한 유사한 색들을 우리는 톤 인톤 배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약간 이게 이제 이웃하고 있잖아. 파랑하고 초록이 비슷하죠. 그래서 이게 톤 인톤 배색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노랑하고 약간 그 핑크빛 들지만 약간 그 비슷비슷한 이런 유사한 색들. 요게 지금 우리는 톤 인톤 배색입니다. 비슷비슷한 톤과 비슷비슷한 색상과 이런 것들이 톤 인톤 배색입니다. 지금 요것도 색들이 비슷비슷하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톤 인톤 배색이라고 합니다. 톤홀 배색이에요. 톤홀 배색은 약간 그 중명도 중채도 색들이에요. 약간 안정되고 편안한 느낌 이런 그 배색들을 우리는 톤홀 배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연적인 이런 그 자연의 색들, 나무의 색들, 이 나뭇결의 색들 이런 것들이 보통은 우리는 톤홀 배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멀티컬러 배색이고요. 컬러풀하죠. 아주 그 컬러풀한 화려한 색상들 이런 것들을 우리는 멀티컬러 배색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이게 까마이 배색이 있고 폭까마이 배색이라는 게 있어요. 어디까지는 여러분들은 이거 배색은 여러분들한테 좀 알려주는 거니까 뭐 외우거나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이런 배색이 있다는 거를 한번 이해해 보시라는 것으로 제가 이 수업 자료를 넣었습니다. 이 까마이 배색은 뭐냐면요. 거의 비슷해요. 구분이 잘 안 돼요. 그거를 까마이 배색이라고 하고요. 폭까마이는 약간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거하고 이게 까마이 배색이고 이게 폭까마이 배색이에요.
그래서 거의 같은 색이고 요거는 색상과 톤에서 약간의 변화만 준 배색을 우리는 포카마이 배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까마이 배색, 포카마이 배색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까마이 배색이에요. 지금 이 사례를 보면 알겠죠. 이 색과 이 색이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구분이 안 돼요. 이것을 우리는 까마이 배색이라고 하고요.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넥타이하고 셔츠하고 이 그 마이하고 거의 비슷하죠. 거의 한 색으로 같이 보이죠. 지금 이 햄버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햄버거의 배경색과 이 햄버거와 이 그 컵의 색과 이것들이 다 같은 색으로 보이죠. 거의 같은 색으로 보이죠. 그리고 이 배경턱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같은 색으로 이건 조금은 차이는 있지만 거의 유사하게 보이죠. 이것을 우리는 까마이의 배색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포카마이 배색이에요. 조금 미묘하게 차이가 있죠.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포카마이 배색입니다. 그래서 까마이 배색은 거의 똑같아서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비슷비슷한 그런 배색이었다면 포까마이 배색은 조금 미묘하게 차이는 나는 배색을 우리는 포까마이의 배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이미지 배색 실습을 그냥 편안하게 한번 찾아보라고 지금 재미있게 한번 뽑아봤어요. 이게 뭐냐면 참고로 제가 이제 아까 멀티컬러 배색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미지를 이렇게 찾았고 팔레트를 이렇게 내가 찾은 색깔 대표색인 여기에서 보여주는 대표적인 색을 뽑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소품의 이미지 색도 괜찮고요. 내가 그려도 되고요. 색종이를 잘라서 작품을 만들어도 되고요. 아니면 이미지를 캡처해서 여기다가 붙여도 되고 잡지에서 오려 잘라도 되고요. 그래서 이런 멀티 컬러 배색 그 다음에 이런 화가의 작품을 한 부분을 잘라가지고 이건 앙리마티스의 배색입니다. 강렬한 이 앙리마티스의 이런 조화에 대한 배색인데 이런 이미지들을 잘라서 여기서 대표적으로 보이는 색 한 4가지에서 6가지만 찾으면 되겠죠. 다 할 필요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여기서 제일 많이 보여지는 게 무슨 색이에요? 빨강이죠. 그쵸? 빨강. 그 다음에 보여지는 것들이 이 보색인 뭐예요? 초록이죠. 그 다음에 포인트색으로는 뭐가 보이세요? 이 노랑들이 보이죠. 그 다음에 이 청색이 보이죠. 그럼 끝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팔레트들을 이렇게 이 이미지에서 무슨 색들이 내가 보이는지를 한번 그 배색을 해보는 것들이 이번에 실습하는 과제입니다. 재밌겠죠, 여러분들? 어렵지 않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이 핀이 그 옷핀이 지금 빨간 계통들이 있고요. 하늘색이 있어요. 그리고 노란 계통이 있고 이 연두색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대표적으로 많다. 그래서 이렇게 4가지 배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멀티컬러로 배색을 하고 이거는 앙리마티스의 배색. 그래서 이렇게 이름을 따서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조건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배색 표현하기 해서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나는 뭐 화가도 괜찮아요. 그림도 괜찮아요. 누구 배색 하셔도 되고 나는 그라데이션 배색 나는 톤인턴 배색 나는 까마귀의 배색 뭐 그리고 내가 이거 제가 수업 시간에 하지 않은 것 외에도 내가 주제를 정해도 괜찮습니다. 주제는 자유롭게. 그래서 내가 나는 그냥 반복 배색으로 해볼래요. 뭐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근데 반복 배색으로 하면 재미가 없겠죠. 제가 요 조건을 줬습니다. 이 사이즈를 준 이유는 어떤 학생들이 이제 뭐라고 하냐면 이거 한글 파일 PPT를 안 하고 한글 파일을 해도 돼요 하는데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 자유롭게 하세요. 이 PPT에 여러분들을 만들어서 그 제출을 하셔도 되고요. 한글 파일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요 형식에 여러분들이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사이즈만 요 사이즈하고 요 사이즈만 지켜서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되니까 형식은 자유롭게 하셔도 돼요. 이거를 똑같이 이렇게 안 하셔도 되니까 그 대신 이건 다 들어가야겠죠. 주제에 대한 설명,
간단하게 한두 줄로 써주세요. 많이 쓸 필요도 없습니다. 나의 제목, 그 다음에 이거는 어떤 표현 하고 한두 줄로 설명을 해주시면 될 거고요. 여기에 대한 이미지는 하나를 뭐 잘 찾아서 붙이셔도 되고요. 콜라지 형식으로 여러 가지 의미를 여기다가 꾸며줘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나의 방 꾸미기 그렇게 하셔도 돼요. 나의 방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카페 꾸미기, 내가 좋아하는 뭐 도서관 꾸미기, 내가 좋아하는 뭐 공간 꾸미기 그렇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유롭게 하는 거니까. 아니면 나는 뭐 수업 시간에 했던 배색 중에 뭐를 할까요? 멀티컬러 배색. 아, 나는 이제 화가가 좋아. 나는 고흐의 작품에 어떤 것들이 좋았어. 뭐 예를 들어서 나는 고흐의 해바라기가 좋았어. 그러면 해바라기 작품을 여기다가 고흐의 해바라기 작품을 뭐 하나를 붙여도 되고 두세 개를 붙여도 돼요. 아니면 뭐 내 방 안에 해바라기 뭐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이거 주제는 여러분들의 그런 이미지 배색을 그냥 재밌게 그 하자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정답은 없습니다. 정답은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재밌게 그 이미지 표현들을 좀 가지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하시고 여기는 그 이미지를 뭐 여러분들이 포토샵에서 잘라서 붙이셔도 되고 여기를 아예 15cm 11로 해서 그래픽으로 포토샵이나 일러스트에서 작품을 하셔서 뭐 하셔도 되고 아니면 뭐 도화지로 잘라서 잡지를 잘라서 콜라지로 하셔도 되고 내가 그려도 되고 자유롭습니다. 뭐 이렇게 규칙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하고 단 조건이 있습니다. 여기만큼은 요 컬러 팔레트만큼은 요거가 나는 4개밖에 없어요. 그럼 4개만 해주셔도 되고요. 나는 3개밖에 없어요. 그럼 3개만 해주셔도 됩니다. 6개 다 안 채워도 돼요. 그리고 지금 사이즈는 2 곱하기 2인데 여기만큼은 색만 붙여주세요. 잡지에서 잘라서 붙이거나 색종이로 잘라서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작품한 이 이미지 중에서 대표적인 색만 여기다가 한 4가지, 5가지, 뭐 6개 있는 6개 있으면 6개 다 붙여도 됩니다. 그래서 이미지에서 이 팔레트를 내가 찾아보는 그런 그 표현입니다. 그래서 내가 작품을 이거를 다 한 다음에 내가 제일 많이 사용한 색들이 무슨 색들이 있었나 하고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주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 표현을 배색을 해주시면 되고요. 제가 지금 참고로 얘기하지만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이 그동안 지금 마감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작품들에 대한 평가를 못 해줬는데요.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 그 여태까지 그 과제로 했던 것들을 그 평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그 다음 주에 8주 정도에는 여러분들이 아마 중간고사로 과제를 아마 과제로 해서 시험을 중간 과제를 과제로 해서 나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제가 보여주고 있는 이런 이미지들은 여러분들 저작권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저의 수업 외에는 유출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당부 말씀드리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